영어로 하면 이제 economic collision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합해지는 상황을 저는 추구해보자. 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GDP에 보면은 지금 보면 4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이 일본 경제와 한 2트릴리언 정도쯤 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합해서 한 6트릴리언 정도쯤 되는 이 마켓을 형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틱스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보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걸 한다. 합해지게 되면은 실제로 마켓을 프로텍션 같이 시키는 얘기니까 공동 보이스가 무조건 나갑니다. 이유를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27개가 나와서 뭐 하나, 의견 하나 일치 보는데 몇 년씩 걸리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둘이서 하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거는 이제 보는 거죠. 훨씬 이피션트한 EU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일본만 하더라도 6트릴리언 정도쯤 되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일단 네 번째, 물론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네 번째 정도의 경제 불락화가 됐습니다. 그럼 관세 없이 통화를 같이 쓰는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나중에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보면 관세 이런 것도 없고 시장, 노동시장 계속해서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이게 해가는 어쨌든 경제 연대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목표를 놓고 이걸 움직이면은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문제와 선택이 별로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냥 살 수 있어서 한다면은 굳이 이런 선택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점점 저희는 생존의 문제에 이게 잘못하면 몰리게 된다. 그렇게 몰리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왜? 뭐가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도 죽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나한테 했을 때 어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이 논의와 얘기가 되고 움직이는 거지. 만일 우리가 이미 쭈그러들어서 더 이상 뭐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는 뭘 하자고 누구한테 손 내밀어 봐야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아무도 안 살라고 하는 걸 팔라고 하면은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라는 이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팔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예, 저는 불행히도 우리가 그 상태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게 옵션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다른 방법으로만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이런 경제 연대를 해서 키우면은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들고 있던 제가 말한 상당히 고비용 사회가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이 많은 문제들이 일본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때문에 비용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료 때문에 무슨 의사를 얼마를 내야 되니 병원을 어떻게 돼야 되니 미국이 노령화 시대가 계속 때문에 이제 노인을 위한 병원들이 계속 저희는 이 의료 시설과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 안에다 다 짓지 말고 보험만 만들게 해서 가면은 저쪽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한 걸 보험 지급하고 들어가면 일본도 어차피 내가 일본 사람만 써야 되는 거 아닌 형태가 꽤 있을 수 있는 거고 남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자기네도 더 이피션트해지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이런 부분이 서로 쉐어가 되면 그다음에 노인들하고 전부 일본만 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도 있으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와갖고 이제 치료를 받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열리고 경쟁이 더 되면서 실제로 의료 부분도 변호사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닫아놓고 경쟁 안 했다 해서 이 상당히 내려있던 그 부분들이 왕창 경쟁이 되면서 실제로는 시장화가 더 빨리 되고 포텐셜이 더 넘어가고 비용은 떨어지고 국민 효익은 훨씬 더 늘어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베니핏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그건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해갖고 그거 해볼만 한 거 괜찮은 방법이다. 일본도 답이 없거든요 지금. 양쪽이 그 생각이 서로 똑같이 되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많아진 거를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정치였습니다. 표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정치인들은 그걸 반영을 시켜서 결국은 이 문제를 그 역사의 문제였고 과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문제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센티브가 어디서 오느냐? 이건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간 얘기가 되고 미래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거냐라고 생각하면 죽어간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과 통합돼 갖고 지금에 보면 우리보다
이제 퓨처 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1등하는 거는 이제는 보면은 5천만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억 명에서 1등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이 뭐 무려 한 3배 이상 더 커진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나는 똑같이 돈을 벌어도 3배 이상 여기서 돈 더 벌 확률이 있네. 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네. 4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경제연대를 가서 네. 얘기를 하고 일본 분들도 만나고 거의 많은 정치 가서부터 경제인들을 다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4년 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서 들어가면 이제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왜? 일본도 솔직히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누렸던 G2에 해당했던 자리가 더 이상 자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 약간 갈라파고스 형태로 되어 있는 내 경제 시스템과 이 얘기가 더 이상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솔직히 그 내부의 갈등이 그게 되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까지 이제 미국과의 얘기를 아주 연대를 되게 세게 해왔던 걸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찾고 거기서 뭘 찾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미국에서 보여준 거는 일본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예. 안 신뢰했던 그 미국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보면은 이건 좀 아니잖아라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고 퀘셔닝이 자꾸 생기는 거냐?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였어요. 에너지요? 네. 둘 다 고립된 국가. 둘 다 고립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에너지가 다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동 구매를 하고 들어온 걸 스토리지를 해갖고 같이 그렇죠. 나눠서 쓰는 겁니다. 아, 요거는 괜찮게. 패칭이 되니까 가격도 그렇고 서로 공급도 경쟁할 필요 그렇고. 없네. 네. 이 얘기를 이걸 매칭을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스토리지를 놓으면은 그렇지. 이제 그렇습니다. 저쪽에 가스가 남는 얘기가 되면 이제 저희가 저것도 만듭니다. 파이프라인도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 전력선과 저 가스 같은 이 유틸리티 쉐어링을 하는 그 얘기를 쫙 만들어 버리면은 저기 남는 가스 있으면 우리 쪽으로 보내서 우린 값 치르면 되는 건 그 얘기가 되고 전기도 이 쉐어링이 돼서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대한민국 혼자서 다 맨날 발전소 짓는다고 이 고민했던 이 문제의 단초를 꽤 낮은 레벨로 우리가 이 전기를 사올 수 있는 룸만 존재를 한다면은 그다음에는 이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저희가 모든 피크에 감당할 발전소를 다 그렇죠. 짓지 않아도 되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값도 그렇게 되면 더 상대적으로 싸질 수도 있는 찬스가 같이 오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석유를 같이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 이외에 수소 개발이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앞으로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이즈 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생기는 원자력 문제니까. 협력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그 전력을 쉐어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우리 혼자서 하는 때보다 비용 부담과 얘기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저비용 사회로 내려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비용이 되면 맨날 그 썼던 그 돈을 딴 데다가 투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썼던 돈, 집안에서 맨날, 그렇게 생활하는데 들어갔던 돈을 내리면은 그거 갖고, 다른 데서 뭐 집 사는데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30개를 직접 구체적으로 짜신 거예요? 다 짰죠. 직접 스스로. 그냥 아니, 대한 근데 상황에서 같이 다, 짰겠죠. 뭐가 네. 가장 뭐 현실성입니다. 학자들도 다 모아서 이걸 한 거고요. 이게 그냥 뭐 저 혼자 지금 얘기하는 이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 실증과 이 학문적으로 이제 전부 증명들을 해내는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들어가면 스타트업 젊은 애들 친구로 하면 스타트업 마켓만 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벤처 마켓과 뭐 들어가는 거 따로 놀고 일본 따로 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개만 합해서 얘기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이제 뭐 비자 근데 솔직히 물리적으로 안 가도 여기서 컴퓨터를 얼마든지 저쪽 사람을 하이어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취직서부터 스타트업을 만드는 이 마켓과 얘기가 갑자기 팡 하고 커지는 거죠. 한일 경제 연대를 하는 그 연대 이코노믹 콜리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